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느바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야투라든지 자유투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여기 위에 있는 랭킹 같은 거는 야투를 얼마나 주고받았냐, 많으면 많을수록 오바에 가깝고 적으면 적을수록 브루클린 같은 팀들은 언더에 가깝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는 시카고, 마이김 이런 팀들이 오바가 맛있는 그런 팀들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뭐 자유투도 정리를 했고요.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미러키라든지 뉴욕 이런 팀들은 야투도 적고 자유투도 적은, 미러키나 뉴욕 얘네들 보면은 야투도 적고 자유투도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대표적인 언더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결과 자체도 언더 양상이 많이 나왔던 애들이기도 하고, 마이애미 같은 팀들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야투 자유투 둘 다 많으니까 오바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나타냈을 때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마이애미가 제일 오버보기가 좋았었고, 뉴욕, 미러키, 그리고 뭐 보스턴까지 이런 팀들이 언더보기가 좋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이랑 이어진 것들도 이렇게 밑에다가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전달에 비해서 뭐 야투나 자유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 팀들, 적어진 팀들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얼추 이런 것들이 계산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4월달 초반이나 이런 흐름상으로는 어떤 팀들이 오바가 좋겠다, 구도상으로 뭐 야투를 더 쏘겠다, 좀 더 유리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워싱턴처럼 맨날 자유투 같은 거나 야투 같은 거 손해보는 팀들도 있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게임이 기울어 있는 팀들, 미러키나 워싱턴 이런 팀들이 대표적이죠. 인디애나도 많이 기울어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야투로 극복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 참 이게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어제까지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또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오늘 첫 경기는 샬롯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맞대결이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은 게 또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99대 이제 111로 피닉스가 이겼었는데, 이때 당시에 샬롯이 조금 이제 하락세였었거든요. 한창 분위기 많이 타다가 연승이 끊긴 다음에 그 뒤로 조금 하락세였는데 99점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제가 이 경기도 보고 있었어요. 나는 내 관점에선 피닉스가 일단은 부커가 이나 자유투를 되게 많이 뜯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홈콜이 좀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유투도 일단 피닉스 쪽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고, 샬럿의 뭐 야투 같은 것들도 그다지 좋은 날이 아니었었어요. 뭐 그냥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샬럿의 경기력이 나오지가 않았다, 얼추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좀 크니플 같은 애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야투율이 39.2%, 3점도 35.7%로 경기나 7개씩 쏴야 되는데 그렇게 확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쿠퍼 플래그, 크니플도 조금 흠집이 나 있다. 대신에 이제 브랜드 밀러 같은 애들은 굉장히 좋아요. 비슷한 기간 동안 야투 5할에다가 3점은 경기나 9.3개를 쏘는데 44.6%로 꼽아주고 있다. 이렇게 흐름이 되게 좀 좋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샬롯은 바로 뭐 직전 경기 때도 뭐 그날따라 야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주 뭐 수비로 브루클린을 찢어 놓는다든지, 피닉스는 직전 경기가 올랜도랑 턴오버도 굉장히 많았고 합해가지고 45턴오버, 자유투는 근데 76개나 벌렸던 그런 경기에도 점수가 많이 안 났습니다. 야투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많이 밀리다가 이거를 비벼내더니 결국에는 이제 또 뭐 지고 말했던 뭐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 봤을 때는요, 저는 지난번 경기 그때 뭐 피닉스가 이기긴 했지만 샬롯이 조금 안 좋은 구간이었다, 홈발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붙으면은 그때처럼 피닉스가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얘네들 둘 다 지금 이런 슈니 싸움 같은 것도 엄청 한창인데, 자, 샬롯은 지금 동부 10등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은 지금 위쪽에서 막 토론토나 뭐 흔들리곤 하는데, 샬롯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이 자리를 유지할 것 같아. 플레이인을 탈출하기가 남은 기간 동안 쉽지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어떻게든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혹은 이제 7, 8위권 이런 좀 그 탑시드, 플레이인에서의 탑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아직까지도 있고요. 자, 피닉스는 지금 7등인데 사실상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밑에 있는 이제 클파, 포트, 뭐 골스 이런 팀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뭐 7, 8위 결정, 7시드 결정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겠죠.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둘 다, 특히 저 피닉스 같은 경우는 동기부가 굉장히 막 아주 강한 건 아니긴 한데, 요즘에 뭐 그린이나 부커 같은 애들 활약은 그리 뭐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떨지. 사실 얘네들도 기복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저는 둘 다 지금 딱히 뭐 그다지 뭐 보기 좋은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내 관점에서는 이번에는 샬럿이 그래도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이긴 한다. 피닉스 요즘 원정에서 6경기 동안 뭐 1승 5패 달리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보이기도 했었고, 그냥 저는 뭐 샬럿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가고요. 저번 경기들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샬럿은 여전히 느린 팀이고, 피닉스는 이제 지난달보다 그린이나 부커가 오다 보니까 자유투는 되게 많아졌거든요. 여기다 뭐 브룩스 와이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뭐 지켜보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좀 지금 그냥 제 관점에서는 뭐 샬럿 쪽이나 뭐 언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려운 경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이 경기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미네소타가 87점에 그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네소타 앤트맨이 없었을 때고 디트로이트도 커닝이 없으니까 두 팀 다 이런 에이스급 플레이어가 없을 때여가지고 뭐 점수가 적게 났구나. 둘 다 뭐 이렇게 좀 언더 흐름이 있던 시기이긴 했었었죠. 근데 이 미네소타가 유독 좀 심했습니다. 이날따라 미네소타의 좀 야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랜들이랑 본즈 하일랜드, 나즈리드 얘네들이 또 이제 슛도 많이 쐈거든요. 얘네들 3명 합쳐가지고 38개 중에 7개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많이 쐈던 애들의 야투가 정말 극악이었다. 뭐 이런 것들은 디트로이트의 이런 뭐 수비력도 말할 게 있겠지만은 그냥 전반적으로 미네소타가 뭐 아주 안 풀린 날이기도 했었어요. 자유투 같은 것들 꽤나 많이 받았지만 그냥 야투가 31.8%, 3점 슛이 20.9%, 43개나 썼는데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 미네소타의 87점은 이거는 너무 야투가 쳐박아도 쳐박은 거긴 하다. 보통 쳐박은 게 아니죠. 반대로 뭐 디트로이트는 뭐 야투 같은 거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3점이나 뭐 일반 야투나 다 괜찮았는데 그냥 뭐 커닝이 없어도 얼추 뭐 굴러간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이제 커닝햄이 주로 이제 뛰던 기간과 최근에 이제 커닝이 없는 기간 이렇게 나눠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그냥 득실이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안 나요. 일단 마진 차이가 거의 없기도 하고 오히려 좀 더 좋아진 게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한 10점 가량 나는데 그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 6점 차이였었고 커닝햄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없을 때가 조금 더 최근에는 이런 좀 마진 같은 것들을 오히려 잘 풀리고 있다. 상대방의 턴오버 유발 같은 거 많이 되면서 사실 뭐 세부 내용 같은 거 들어가면 3점이 조금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엄청 막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없는데도 충분히 잘 굴러가더라. 뭐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미네소타가 제가 얘네들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미네소타가 이 점수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좀 그전 맞대고 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진 경기들, 막 클리퍼스나 280점 가까이 나고 막 이런 경기들이 껴있다 보니까 제가 막 오바 점수로 찍히는 거라고 하고 언더 보겠다고 했는데 그 언더가 낮잖아요. 저는 내일 경기도 일단은 언더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랑 사실 이런 뭐 기준점 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고 저는 지금도 좀 언더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미네소타 야투가 너무 처박지 않았냐. 그때랑 거의 뭐 결과적인 점수랑은 한 30점가량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기준점인데 전 다시부터도 일단은 좀 언더를 생각하기는 해요. 그때도 페이스는 빠르게 지키지가 않았었고 지금 이제 앤트맨이 돌아와가지고 앤트맨이 있을 때가 조금 더 점수가 나기는 나죠. 지난번에는 이제 앤트맨이 막 벤치에서 나오고 막 그러던데 일단 요즘에 도숨루 같은 애들이 있는 게 사실 맥다니엘스가 없는 것도 꽤 크거든요. 도숨루가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집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미네소타가 풀멤버일 때 이때가 되게 좀 궁금한데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느낀 거는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오늘 홈이잖아요. 확실히 이제 원정이나 홈 차이도 있는 애들이긴 하더라. 뭐 그런 것들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경기도 8승 2패가량 홈에서 이런 것도 보여줬었고 막 중간중간 이제 애틀랜타한테 진다든지 아쉽게 진다든지 브루클린한테 져버리고 막 그런 경기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디트로이트는 홈에서는 괜찮은 팀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역시나 저는 둘 다 좀 수비도 빡세고 개인적으로 미네소타를 뭐 좋아하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궁금한데 일단은 저는 시각으로는 디트로이트 일반승만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오클라호마는 14승 1패 중 레이커스는 13승 1패 중입니다. 둘 다 그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긴 했었거든요. 각각 이제 보스턴이랑 디트로이트 이런 애들한테 한 번씩 좀 썰린 적이 있지만 그 경기들도 좀 이제 뭐 타이트했다거나 뭐 그런 게임이었었고 워낙에 좀 상징성이 큰 매치들이었으니까 좀 그렇게 됐었고요. 어쨌든 동부팀의 좀 상위권 애들 그런 애들한테 진 거 말고는 최근에 15경기 14승 1패 14경기 13승 1패 뭐 이렇게 달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클라호마 여기 있는 것들도 보시면 공격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3점 같은 것들은 말을 안 듣고 지난번 경기도 특히 이제 코너 3 몇 개 들어간 거 말고는 탑이나 엘보에서 3점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스가가 홀로 47점이나 박으면서 뭐 캐리를 해준다든지 디트로이트한테 잘 싸운 거였었는데 그냥 지금 요즘에 스가 말고는 다른 애들 컨디션이 막 그다지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클라호마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이런 공격력이 막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예년에 비해서는 공격력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무뎌져 있는 상태다. 반대로 레이커스는 지금 돈치치가 아주 뭐 미친놈처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돈치치가 3월 달에만 평균 37.5점을 받고 있다고 해요. NBA에서 한 달에 이제 600점을 기록한 선수가 단 10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합니다. 뭐 득점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돈치치가 그냥 완전 미친놈인데 지난번 경기에도 42점을 턴오버를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좀 했었었고 스마트가 없는 날이었는데 다른 이제 뭐 라라비아 같이 대체 투입된 자원이라든지 에이튼이나 뭐 하치무라 이런 애들도 다 잘했습니다. 대신에 좀 리브스가 좀 안 좋았다든지 요즘에는 르브론이 확실히 좀 이제 본인이 좀 후순위 옵션으로 이렇게 가면서
막 스크린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써주죠. 피지컬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피켄롤도 되고 팝도 되고 뭐 이런 자원인데 중간에 또 링커 패스 역할도 할 수 있고 본인한테 좀 어그로가 끌리고 롤맨한테 어그로가 끌렸을 때 외곽에 서 있는 뭐 하치무라 같은 애들한테 뭐 3점 같은 거 찬스 쥐어주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이렇게 가자미 역할을 하는 게 잘 통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레이커스는 사실 이 수비 같은 것들은 저는 여기에 있는 게 조금 허상이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3점 수비 같은 거 잘 된다고 하는데 애당초에 구성 자체가 수비 같은 것들이 사실 좋은 구성은 아니다. 오클라마 같은 애들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의 이제 맞대요 같은 것들은 최근에 일단 오클라마가 많이 이기긴 했습니다. 올 시즌도 2번 다 이겼었고 뭐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이긴 적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레이커스가 야투가 엄청 좋았고 오클라마는 되게 안 풀렸던 그냥 경기이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클라마한테는 좀 강한 편이긴 했었습니다.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댈러스 시절에도 오클라마가 이제 우승했던 시즌 그때도 막 이제 시즌을 2승 2패로 비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었고요. 뭐 레이커스 와서는 뭐 1승 2패 뭐 이렇게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본인의 기록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레이커스 온 이제 이후에 돈치치는 오클라마한테는 그다지 뭐 기를 쓰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나는 지금 오클라마는 레이커스 상대로 뭔가 크게 마행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은 많이 안 오네. 저는 그냥 막연하게 8.5면은 좀 프렘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오클라마 요즘에 스가 말고 다른 애들의 지원 사격이 너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의 프렌이나 약간 좀 228.5면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한데 글쎄요, 근거는 별로 없네요. 그냥 좀 치열하게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돈치치랑 스가 같은 이렇게 자유투를 많이 뜯어줄 수 있는 애들. 자유투 시도 1등이 스가, 2등이 돈치치거든요. 이런 애들끼리 뭐 붙는 거라서 자유투도 분명 많이 뜯을 만한 애들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유투 같은 것들도 많을 만한 그런 팀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오바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레이커스 프렌이랑. 자, 그 다음 경기는 골스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저는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이런 핸승으로서의 메리트는 그다지 막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골스는 어제 경기에 이제 많은 휴식을 줬고, 내일은 이제 멤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포스트라든지 GP2가 지금 퀘셔널이 붙어 있다고 하고, 커리는 아마 다프리 얘 이제 아마 주말쯤에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때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 아마 못 나올 겁니다. 어제 쉬었던 뭐 포징이나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 뛸 수 있을 것 같고 포짐스키도 오래 뛰지는 않았어요. 어제 경기 때 금방 이제 나가가지고 내일은 좀 이제 멤버 자체가 골스가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그런 단계인데 자 여기 있는 건 제가 산토스랑 포짐스키, 포르징기스 이런 애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일처럼 얘네들이 싹 다 뛸 수 있으면은 이게 포르징기스가 코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커리가 없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때도 충분히 골스는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뭐 산토스만 없고 포지엠스키나 포르징기스 둘 다 요즘에 폼이 좀 좋은 편이죠. 저저번 경기 때는 둘 다 뭐 23점 봐가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다 이제 코트 위에 있으면은 플러스 수치가 꽤나 됩니다. 산토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언더오버 차이도 좀 있고 막 이런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일단은 포르징기스가 뛸 수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일단 좀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뭐 직전 경기 때는 그냥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쥐리거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냥 경기 내내 샌안토니오한테 뭐 마인권에서 계속 놀고 뭐 이랬었으니까 지난번 경기 바로 직전 경기는 그다지 뭐 큰 이런 레퍼런스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글쎄요 클리블랜드도 지난번 경기 때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긴 했었습니다. 그날 웨이드, 타이슨, 메릴이었나 아마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3분 포지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애들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클리블랜드도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뭐 레이커스한테 그냥 개발린 경기가 뭐 있었습니다. 초반에야 살짝 앞서 나갔지 이후에는 그냥 뭐 한 10점 차 이상 뭐 유지가 쭉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졌었는데 요즘에 미첼도 좀 오락가락하는 날이 있었죠. 눈부상 이후로는 좀 오락가락한다고 봐야 되나? 하든이랑 알렌이 뛸 수 있으면 하든이 또 이제 빅맨 살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저는 이거는 막연하게 골스의 프렌이나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클리블랜드 느린 팀이지만은 또 팀원 살려주는 거 이런 것들 아주 뭐 잘하고 있는 하든도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지표 자체가 좀 이제 오바 팀처럼 나오죠. 레이커스랑도 240점 찍기도 하고 골스가 그다지 막 오바가 맛은 있는 팀은 아닌데 얘네들도 어쨌든 어제 경기 G리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 자체는 또 이제 240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227은 그냥 언더볼 기준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고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솔직히 골스 프레임이 막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나는 클리블랜드의 마헨 역시 못 믿겠다. 그냥 골스의 프렌 조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클리블랜드를 쉽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싶었네요. 그 다음 포틀랜드 대 뉴올리언스 경기. 자 포틀랜드가 요즘에 라인업이 살짝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랜트가 요즘 못 나와가지고 스코데슨을 이렇게 선발로 뭐 내고 있다 그러는데 스코데슨이 사실 뭐 얘도 이제 그 벤치에서 나올 때는 초반에 조금 이제 복귀 이후에 좋았다가 지금은 뭐 그다지 좋은 시점은 아니긴 합니다. 뭐 당장 이제 지난번 경기 때
근데 이제 뭐 클리퍼스전에서 114대 104로 승리를 했는데 요즘에 포틀랜드 이렇게 좀 수비력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막 실점이 가장 적다 이렇게 나오는데 포틀랜드가 지금 후반기 때 디펜시브 레이팅이 4등급으로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수정했을 때 좀 놀란 부분이었는데 난 포틀랜드가 솔직히 막 메가리는 없어 보이고 요즘에 은근히 좀 이제 똥게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시즌 내내 좀 컨버전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아브디아 중심으로 빠른 농구를 꾀하다가 그러다가 좀 아브디아 부상당하고 막 이러니까 메가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수비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전히 뭐 턴오버 굉장히 많다, 공격적인 이런 수비들을 펼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점을 많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포틀랜드는 좀 수비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뉴올리언스는 최근에 이제 머레이나 뭐 트머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빠진 날이 좀 많았는데 내일은 일단은 머레이는 뛸 수 있을 것 같고 트머삼은 캐셔블이라고 합니다. 뭐 자이언은 그동안 좀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딱히 이제 정통 빅맨이 없는 이런 라인업을 뭐 내보낸다거나. 자, 내일은 아마 머레이, 자이언, 트머3이 싹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트머3은 없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두 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싹 다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뭐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플러스 8.1 정도 된다. 만약에 근데 이제 자이언이나 머레이만 뛰는 경우, 트머3은 없는 경우, 이때도 뭐 나쁘지 않게 찍히지만은 사실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셋 다 뜰 때는 점수가 좀 나는 편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포틀랜드다? 일단은 뉴올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상대한테 야투 시도는 굉장히 많고 본인들의 야투 시도는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자유투를 되게 많이 뜯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틀랜드는 자유투도 뭐 적지 않게 주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뉴올리언스가 뭐 자유투 같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뉴올리언스도 여기 있는 공격 지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한창 얘네들 뭐 탱킹할 필요도 없고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휴스턴, 토론토, 디트로이트, 뉴욕, 클리블랜드 전부 다 그래도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고 수비가 빡센 팀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팀들한테 고전을 많이 하더라.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포틀랜드한테도 뉴올이 좀 고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뉴올의 색깔보다는 포틀의 색깔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뉴올이 최근에 좀 많이 지는 게임 포함해가지고 점수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이 경기는 230점이 넘으면 언더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난 승리하는 쪽도 포틀랜드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포틀을 6.5로 쉽게 갈 수가 있냐? 얘네들 얼마 전에 막 댈러스한테까지 개발리고 상대들을 이제 좀 저득점으로 유지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도 물론 뭐 디펜시브 레이팅 후반기 내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상대들이 조금 이제 김 빠진 애들도 많이 있긴 했거든요. 뭐 이 중에는 덴버한테 개 맞은 것도 있긴 하지만 미네소타를 104점으로 묶는다든 이런 성공적인 경기들도 있었지만은 브루클린, 미러키, 댈러스, 워싱턴 이런 약팀들도 굉장히 많이 상대를 했고 걔네들을 싹 다 이제 100점 언저리 혹은 그 미만으로 많이 묶었다. 여기에는 좀 이제 허가 있는 셈이기는 해요. 그래도 후반기 내내 좋았던 디펜시브 레이팅 미네소타 정도 되는 팀을 그리고 또 이제 클리퍼스까지 적은 이런 실점으로 통제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뉴올리언스도 막을 만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는 생각보다 템포가 빠를 수는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제 포틀랜드는 일단 페이스가 좀 상위권으로 찍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는 얘네들은 오히려 포틀랜드보다도 이 페이스는 되게 좀 처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24등이 지키고 있거든요. 97.6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전에랑은 좀 다른 흐름이어서 뭐 언더도 보고 포틀랜드 쪽도 보고 그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클파 대 샌안토니오입니다. 얘네들도 맞대결을 만드는데 특히나 이 맞대결들이 전부 다 좀 최근이었었거든요. 그런 경기들을 모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날 경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3월 16일날 경기가 이렇게 두 번이 있었어요. 이때 둘 다 보면은 페이스가 98.5로 그다지 많이 지키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맞대결 이때도 어제랑 내일이랑 이제 좀 그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때는 이제 샌안토니오가 홈이고 내일은 이제 클파 원정인 게 조금 다른 점인데 이때도 이제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이제 한 25점 차를 지고 있다가 이거를 마지막에 역전을 한 거였었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 때는 뭐 이때는 그냥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초반에는 클파가 앞서나 싶더니만은 뭐 샌안토니오가 모멘텀을 쥐었었고 근데 이 경기도 제가 마지막에 좀 봤는데 이때 이제 또 플랜을 내줘버렸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막 갈란드 같은 데 3점 들어가고 좀 쉬운 실점 허용하고 이래가지고 샌안토니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핸디를 좀 유지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때 9.5인가 그랬는데 경기는 이제 아마 한 4점 차인가 6점 차인가 막 그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두 번 다 샌안토니오가 아마 두 번 다 이렇게 좀 플랜을 내줬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샌안토니오가 요즘 전적이 미쳤잖아요. 15경기 동안 14승 1패 달리고 있고 홈일 때는 13승 1패 원정도 지금 13승 1패거든요. 이거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헨승을 좀 성공시켰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 15경기 14승 1패 기간 동안 헨승이 이제 10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헨승을 못했던 그 4번의 경기 중에서 2번이 전부 다 클파였었습니다.
클파를 최근에 만나기도 하고 딱 이제 최근에는 이제 14승 중에서 헨승을 못한 게 4번밖에 없었는데 그 4번 중에 2번이 클파였다. 이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보니까 홈에서는 13승 중에 헨승이 8번인데 원정 13승 중에 헨승이 11번이나 되더라고. 샌안토니오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해줬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샌안토니오가 이제 백투백이라는 건데요. 정리를 쭉 해가지고 특히 요즘에 이제 클파랑 이렇게 만났던 게 좀 눈에 띄었었고 특히 이제 새해 들어서 초반에 이렇게 백투백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좀 샌안토니오가 안 좋은 구간이었었죠. 그래서 포틀랜드한테도 지고 미네소타한테도 지고 휴스턴한테도 지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아주 뭐 기깔나는 폼을 이렇게 길게 다녀온 딱 이제 보면은 대충 한 2월달 이후로 아주 이렇게 뭐 긴 연승을 2번이나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는 이후에는 2월달 넘어서부터는 아주 뭐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번 클파한테 되게 고전했던 경기가 있지만 결국 그 경기마저 25점 차를 딛고 이겨냈다. 그런 경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샌안토니오라는 팀의 체급이 아주 뭐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는 합니다. 내일도 그래갖고 나는 저번에도 클파한테 2번이나 고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4.5밖에 안 받았네. 괜시리 좀 혹해요. 어제도 어쨌든 웬메냐마가 막 30분 가까이 뛰었는데 근데 지금 2경기 연속을 아마 41점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와이도 아마 일단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퀘셔널 얘기가 없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이게 막 게임을 하다가 자빠졌는데 손을 짚다가 그때 또 손목 부상을 당했다고 본인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상태도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메서린도 4점밖에 그치지 않는다든지 그 오펜 리바를 18개나 따여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좀 어려운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길래 그냥 대놓고 요즘에 클판 일단 카와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글쎄 내 관점에서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단적으로 포틀랜드한테 졌고 그 전에 미러키한테 프렌 줬고 인디애나한테는 한 점 차. 최근에 3경기가 되게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폼상으로도 솔직히 샌안토니오가 너무 좋기도 하고 그냥 지난번 맞대결이나 백투백이나 뭐 이런 게 좀 리스크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샌안토니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폼이 좋은 팀이기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232.5도 지금 생각보다 클파가 좀 오바팀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뭐 언더보고 싶기는 했네요. 어쨌든 2번의 맞대결 모두 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났고 페이스도 98.5 정도면은 뭐 아주 빠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샌안토니오 쪽이나 뭐 언더 뭐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4.5는 지금 샌안토니오한테는 메리트다 그렇게 생각이 됐네요. 자 오늘 울브 3경기밖에 없는데 한번 하나 좀 보겠습니다. 타지 브래들이랑 콜 레이건스네요. 자 레이건스는 첫 경기 때도 뒤지게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재작년에 엄청 잘했어요. 얘도 이제 제가 한 2021, 2년 이때쯤보다 구속이 한 2, 3년 사이에 3화일가량 오르면서 좌한 투수가 구속이 3화일 오르면 그거는 그냥 가치가 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 뭐 그런 선수였는데 그래갖고 딱 켄자온 천년도에는 잘했거든요. 그러더니 다음 시즌에 부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추 막 못했고 올 시즌 첫 경기 때도 보니까 얘가 제가 이런 것들 조금 봤는데요. 구속 같은 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조금 안 나온다. 94.5마일 정도 조금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좀 포심 같은 것들은 피안타율이 적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경기 때 좀 많은 볼넷, 4볼넷이나 줬었고 피홈런을 또 3방이나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상대가 애틀랜타 좀 무서운 빠따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보다 미네소타도 못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상대가 이제 미네소타는 또 이제 타지 브래들리인데 저는 얘가 이제 구위 같은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퍼는 괜찮은데 그런데 얘도 좋은 구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안 좋은 구간이 또 되게 길기도 하다. 기복을 좀 타는 유형인 것 같고 한번 이제 슬럼프가 빠지면은 좀 길게 오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 첫 경기 볼티모어 원정 때 4.1이닝 동안 삼진 9개, 볼넷 3개 이렇게 하면서 무실점으로 막아주긴 했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여지껏 보여준 거는 레이건스보다는 타지 브래들리가 일단 한 경기뿐이지만 좀 더 나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는 또 이제 켄자한테는 아주 강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50파트에서 만나가지고 피안타율이 뭐 1할 때다. 1할 때 극초반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레이건스도 미네소타한테 강한 편이긴 한데 타지 브래들리가 얘한테 되게 강했네요. 켄자한테. 일단은 레이건스는 구속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고 작년부터 이어온 이런 부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좀 뭐 그런 것들을 봐서 뭐 이 경기도 뭔가 켄자를 편히 생각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이제 바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조금 살폈거든요. 보니까 내일 이제 켄자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은 바람이 외곽 쪽으로 엄청 많이 분다고 합니다. 거의 한 20마일 이상 분다고 하고 또 이제 돌풍이 불 때는 되게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 이러면은 좀 홈런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켄자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일단은 사이즈가 엄청 큰 구장이고 바람에 갈려갖고 옛날에 말했던 게 그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바람이 홈런을 막아준 거 그리고 빨간 색깔이 바람이 홈런을 넘겨준 건데 제일 왼쪽 KCR 켄자시티는요 이 바람이 홈런을 가장 많이 막아준 구장이다. 바람 때문에 넘어간 홈런은 23-24 시즌에 2개밖에 없었다.
꽤나 긴 표본으로 봤을 때 구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람바를 받고서도 뭐 펜스에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켄자 구장은 홈런이 좀 일단 안 나오는 구장이고 굉장히 큰 구장이라 내일 이렇게나 센 바람이 얼마나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다. 저번에 레이건스도 홈런 막 3번 맞고 그랬던 게 원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 당장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일단 생각 자체는 켄자를 편히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당장 어제 경기는 켄자가 빠따가 폭발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지만 뭐 그런 게 좀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뭐 기록 같은 것들도 타지 브랜드가 만만치 않더라.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애리조나 레이나드 로페즈랑 라인 넬슨인데 저는 뭐 레이나드 로페즈는 작년에는 거의 못 나왔죠. 근데 그 전년도에는 레이나드 로페즈 나쁘지 않았습니다. 얘도 이제 제가 조금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자 레이나드 로페즈 첫 경기 때 구속이 예년에 비해서 한 1.2마일가량 안 나왔더라고요. 얘도 옛날에 아마 좀 불펜이나 이래가지고 98마일씩 씻고 그러다가 선발 컨버전 이후에는 뭐 한 3마일가량 내려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부상 복귀 후에 한 1마일가량 좀 안 나오는 시기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경기 6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하고 볼넷 문제도 딱히 없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정상적으로 뛰던 그 시즌에는 방어율이 1.99였습니다. 대단히 잘 막았어요. 그냥 건강만 하면은 좀 긁어볼 만한 그런 옵션 같은데 일단은 첫 경기 때 켄자전에서 6이닝이나 먹어줬다. 그런 것들 때는 뭐 긍정적인 것 같고 그냥 올 시즌에 나는 애틀랜타가 지금 이제 젊은 선발들도 다 잘 키우고 있는데 로테이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 이런 좀 팀 방어율 같은 것들도 아주 좋게 지키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는 애틀랜타가 지금 OPS나 뭐 이런 팀의 뭐 마운드 같은 것들 다 좀 안정적인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상으로 애틀랜타가 꽤나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 어제 디트로이트한테 1대0으로 이겼거든요. 스쿠반한테서. 그 이후에 막 찬스가 몇 번 있기도 했는데 좋은 수비 바탕으로 해준다든지 라인 넬슨 저는 개인적으로 가망이 있다고 보는 선수예요. 일단은 작년에 라인 넬슨의 포심이 그 이제 세부 스탯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 작년에 플러스 23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가 다저스전이었었어요. 라인 넬슨이 원래 다저스한테도 약하지 않은 선수였는데 그 경기에서 뭐 피홈런 2방, 볼넷 3개 저지르면서 길게 버티지도 못했고 첫 경기부터 너무 빡센 상대를 만났다. 마침 지금 애틀랜타가 폼이 좋기도 하고 라인 넬슨의 작년에 이런 좋은 이런 좀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 좀 감이 안 오기는 해요. 보통 이제 라인 넬슨은 이제 땅볼 유도빌보다는 좀 플라이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는 선수긴 한데 여기 이제 풀 에어 퍼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당겨치고 뜬 공 비율. 그러니까 당겨친다는 건 그야말로 파워가 많이 실린 거고 뜬 공이라는 거는 또 이제 공이 발사각도가 높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공들이 장타가 되고 배럴타구가 되고 홈런이 되고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까지도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올 시즌도 지난번 경기도 통제 자체는 나쁘지 않게 된 편이다.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냥 저는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뭐 길게 이어질지 한창 활동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찍혔었다. 뭐 이런 거는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라인 넬슨에 대한 평가는 좋은 선수인데 이 뭔가 팀적으로 지금 올 시즌에 애리조나에 빠따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애틀랜타가 그냥 팀적인 이런 융화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둘 다 선발은 쓸만하지만 저는 애틀랜타 쪽이 조금 더 일리 있는 선택처럼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5는 선발이 괜찮은 거 치고는 기준점이 꽤나 높은데 애리조나도 지금 빠따가 그렇게 엄청 막 탁 튀지는 않고 애틀랜타 빠따가 문제인데 어제 경기도 어쨌든 5대1인가 그랬잖아요. 나는 언더 생각도 좀 들기는 해. 이 경기는 일단 로페즈는 좀 믿는 편이고 라인 넬슨이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 그런 것들이 다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언더도 조금은 생각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막폴이었어가지고 KG 슈미트의 1루수 수비 2루수에 버티고 있는 아라에즈 야 이런 애들 보면서 샌프란시스코 이거 내야 수비가 좀 많이 시원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경기 후반부에 많은 실점을 했지만 초반에 여러 실점들이 진짜 이 1루수 KG 슈미트의 포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안 줘도 돼 이런 출루를 주고 그러면서 이어진 공격에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웠었는데요. 자, 일단 로비레이 제가 작년에도 이 로비레이가 이 복귀팀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원래 커리어 내내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은 리그에서 가장 홈런 파크 팩터가 낮은 구장이죠. 그런 것들도 로비레이한테는 도움이 될 만하다. 작년에도 근데 뭐 이제 22표면은 냈었지만은 홈에서는 8개, 원정에서는 14개로 홈이랑 원정에서의 피홈런 차이도 분명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치도 나름대로 빅배들이 많기도 하고 로비레이는 일단은 좀 구장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면모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뭐 작년에 사실 이런 뭐 방어율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가 난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 첫 경기도 양키스 상대로 5.1이닝 동안 2실점 나쁘지 않게 하긴 했었습니다. 작년에 딱 복귀하고 나서 처음에 한 13, 4경기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좀 부침이 와서 문제였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로비레이는 복귀 선수 치고는 뭐 여러 가지 뭐 수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 치고는 그래도 조금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자, 피터슨은 제가 또 좋아하는 땅볼 유형의 그런 선수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땅볼 유도율이 좋았어요. GB 퍼센트, 그라운드볼 퍼센트가 꾸준히 좋았었고 아까 말했던 이런 프로예요 퍼센트. 공이 뜨고 멀리 날아가는 홈런이나 배럴 타구가 될 수 있는 타구들의 억제 빈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큰 거를 많이 안 맞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 이제 볼넷이 많다든지 사실 또 쳐맞을 때는 또 한없이 쳐맞는다든지 작년에도 초반에 좋았다가 결국에는 시즌은 그냥 4.2대로 가버렸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막판에 등장해가지고 선발로서 막 후반기에 막 매치에 이런 좀 플레이오프를 가능성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피터슨이 나름대로 쓸만했는데 그 전년도에 보여줬던 거를 작년에는 저는 그렇게 막 좋게 보여주진 못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첫 경기 피츠버그전을 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 볼넷이 조금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실점 없이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피터슨이 저는 올 시즌도 뭐 1인분은 할 거는 같아요. 결국에는 뭐 둘 다 뭐 괜찮은 선수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 지금 매치가 생각만큼 빠따가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등이거든요 오피스가.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전까지 되게 밑바닥이었다가 한번 이제 샌디에고는 잘하더니 어제 경기 때 또 되게 물바다였어요. 어제 나는 샌프가 이기기를 기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뭐 좋은 타구 비율도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샌디에고한테 위기를 많이 못 안겨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지금 뭐 빠따도 별로고 애매한 경기 같아요. 기준점도 실점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경기는 저는 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네. 솔직히 내가 지금 아직까지 매치 경기를 한 경기도 안 봐서 잘 모르겠네. 뭐 이 경기는 건너뛰셔도 되고요. 기준점도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